네, 저는 인천에서 한국GM이라고 하는 공장에 사내 하청, 2차 하청 업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범퍼를 만드는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김태훈입니다. 가조립 업무라고 해서 부품별로 이 범퍼가 쪼개져서 오거든요. 그거를 다 기계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기계를 작동시켜서 찍어서 나오면 그걸 빼가지고 들고 가서 이렇게 4개씩 올려놓는 거예요. 하루에 저희가 560대 정도를 이걸 만들거든요. 저는 이제 이 업무를 반복하는 거고, 다른 분들이 요거를 이제 가져가서 이 안에 헤드램프도 달고 각종 부품들을 채워가지고 메인 라인으로 들어가서 이제 차량에 결합이 되는 거죠. 이런 것 주로 이런 소시지, 제 정책 선전 부장이라서 선전 업무 맡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군대에서 행정병 출신인데 그 한글을 다룰 줄 알아요. 그래서 야, 너 한글 다룰 줄 알아? 그랬더니 네, 그거 알죠? 저 행정병 했어요. 야, 그럼 너 선전 부장 해. 아, 네. 이렇게 해서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에 네. 컴퓨터 잘한다고? 네. 글 쓰고 싶다는 욕망이 요즘 글로 스트레스 하도 받다 보니까 글 좀 잘 쓰고 싶다, 분석적으로 글도 쓰고 싶다, 맨날 읽기만 하다 보니까 와, 어떻게 이런 글을 쓰지? 막 이런, 요즘 이런 게 열망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살던 월세방이 100에 20만 원짜리였어요. 옥탑방. 딱 한 칸짜리. 요만한 한 칸짜리. 그 침대 시트도 못 나요. 이렇게 한 칸 있고, 그다음 옆에 부엌 바로 달려있고, 생활비랑 그 월세값 벌려고 학교 다니면서도 예식장 같은 데 가서 주말에 알바하고 평일에는 술집에서 알바하고 새벽 4시까지 하니까 손님들이 안 가고 하니까 자다가 못 간 거예요. 네. 그런 적도 있었고, 청원 경찰로도 들어가서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서울에 가서 그 아는 선배네 얹혀서 이제 살면서 구로 디지털 단지에 콜센터인데 반품 부서 이런 거라서 아침에 뭐 8시인가 9시에 전화를 받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화가 나 있어요, 사람들이. 다들. 전 비정규직이란 말이에요. 클레임 들어오면 안 돼요, 양쪽에서 어디든. 욕만 받고 권한은 없어요. 아, 죄송하다, 뭐 확인해보겠다, 이것만 하고. 한 6개월 일하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져가지고 그만두고서 아, 무슨 일 또 해야 되나 하다가 그때 알바몬 들어가 봤더니 시급으로 제일 높은 데가 여기였어요. 인천 뭐 옆에니까 7호선 타고 부평구청역에 딱 공장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 공장에 들어왔네요. 코피를 계속 쏟았어요. 지금 그때도 인천에 이제 출근하는데 집을 못 구했어요. 한 6개월 가량을. 인천에 뭐 하여튼 돈도 없고 해가지고 통근 차량이 서울까지 오니까 그걸 이제 타고 가서 왔다 왔는데, 야간초 때 1시 50분에 끝나잖아요. 2시에 차가 출발해요. 쭉 가면은 2시 50분에 차가 서울에서 내려져요, 신대방 쪽에. 그럼 거기서 자전거를 타야 돼요. 한 40분 걸리나? 집에 와서 씻고 자면은 4시 반인 거예요. 그때 맨날 코피를 막 쏟고 막,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인천에 월세방을 구한 거예요. 한여름에 땡겨지고 한겨울에 물 맞는 거고 여름에 비 맞는 거.
왜 이런 곳에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약간 없어질 정도로 빡셀 때가 있어요. 결국은 메인 정규직이 휴가를 많이 쓰면 속도가 좀 줄기도 하고 휴가 없이 막 지원도 나와가지고 하면 최대의 속도로 도는데 그럼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쉴 수가 없고 정규직들과 원청 사측이 임단협을 통해서 교섭을 통해서 컨베이어 적정 수를 합의를 본 거예요. 전체 인원이 출근하고 전체 인원이 하면 뭐 1분에 63대를 만든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청 노동자들도 인원 최대한 쥐어짜는 방식으로 해서 맞춰줘요. 고강도가. 그리고 라인 지장 안 받을 정도로 최대 속도를 맞춰놓고 정규직들이 이제 연차를 많이 쓰거나 인원이 줄면 라인 속도가 좀 줄어요. 그러면 그날 그게 하루하루마다 다르거든요. 그럼 하청 노동자들은 그 컨베이어 속도와 관련해서 발언을 할 수 있는 없죠. 예, 네, 없죠. 그냥 따라가는 거죠. 메인 라인 따라가는 거죠. 불량도 엄청나거든요. 그 힘들게 일을 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차량이 계속 불량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하는데 힘드니까 워낙 이제 노동강도 심하니까 다리 뼈는데 막 야 뭐 짐 싸고 집에 가든지 아니면 버티고 하든지 그때부터 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는 또 버티기입니다. 최대한 정작업 하려고 합니다. 이 공장이 막 폐쇄되려는 분위기 속에서 업체들이 막 폐업을 하고 잘려나가고 있어요. 보통 이 공장에서 막 10년 넘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많아요. 근데 비정규직이니까 알려지지도 않고 어디 기사화도 안 되고 밖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잘리고 있고 안에는 힘들어하고 엄청 노동 강도가 극심해가지고 엄청 힘들어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막 짜증이 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풀기도 하고 막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이런 데서도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의 안전 문제,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노동 강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럼 밖에 있는 사람도 안에 데려오고 안에 있는 사람 노동 강도 낮추고 이런 방식으로 공장을 바꿔야 이 공장이 뭐가 미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작업자들이 내가 일하는 현장이나 이 공간이 내가 살만한 곳이고 여기서 뭔가 내 미래를 꿈꾸고 뭐 가족도 만들고 결혼도 하고 이게 비정규직들이 너무 극심해요. 여기서 너무 열악하고 임금을 회사에서 깎을 때예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와서 회사 사정도 이만큼 어렵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임금을 깎을 수밖에 없다. 작업자들 납득을 시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할 거야 안 할 거야. 뭐 안 할 거면 다른 데 가. 다른 공정 가. 아니면 사인해 그냥. 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서 사인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만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당하다라고 생각했었고 조합원 형님들이 말하듯이 회사가 감당해야 될 문제를 작업자들한테 떠넘기면서 임금 삭감하는 거니까 부당하다. 삭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힘을 실어야 된다 우리도. 그래서 노동조합에 그때 가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막긴 막았어요. 다 막진 못했지만 70%만 깎였거든요. 그 과정에서 같이 이제 막 응원해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회사에서는 저는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한 거고 내다버린 자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괴롭히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막 인사를 하든 걸 안 하고 막 쌩까고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네, 거의 뭐 어느 현장이나 다 이제 비슷할 텐데 이제 그러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다 같이 하자고 했는데 진짜로 한 사람은 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말만 했지 도망가 버리는 듯한 느낌 혹은 외면하고 이제 그런 상처 받으면서 진짜 힘들었죠. 우리가 뭔가 싸우자 이런 게 부당하다. 실제로 뭐 한 여름에 에어컨도 없이 정말 너무 덥게 일하는데도 회사에서는 방치하고 이런 업체들 막 많아요. 돌아다니다 보면. 다음에 또 올 테니까 부당한 거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뭐 소식지에도 싣고 업체한테 가서 문제 제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말도 많이 해주시고 그게 사실 고맙거든요. 한편으로는 물론 우리가 원하는 건
노동조합 가입해서 같이 싸워서 뭔가 바꿔내자이지만 우리가 말을 건넸을 때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조금이나마 말을 해주고 마음으로도 신경 써주거든요. 같이 몸까지 같이 이렇게 해주지 못하지만 이것도 저는 고맙거든요.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많이 모여지다 보면 좀 분위기도 바뀔 거고 회사도 눈치를 볼 거고 그렇게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죠. 지난 2월달부터 진행되었던 세무자 복지 추진에도 불구하고 한국체는 여전히 세무자 복지 약속을 실제로 바뀌어 왔거든요. 그때 연차도 못 쓰다가 이제는 연차도 눈치 안 보고 사람들 쓴다고 하면 쓰고 고소고발하고 하니까 앞으로는 임금체불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막 잘 지급하고 막 그동안 없었던 뭐 히터라든지 뭐 에어컨 이런 것들도 조금 달리기도 하고 선풍기도 좀 달리고 어쨌든 뭐가 이렇게 자꾸 생기거든요. 그렇게 좀 바뀌는 거 보면서 아 그냥 이렇게 바꿔가는 거구나. 그냥 내가 견디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싶었죠. 20년도에 공장에 새로운 차량이 들어올 때 필요한 공정이 생기기도 하고 필요 없어지는 공정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범퍼 쪽에 그 스크래치 나지 말라고 랩가드라는 걸 붙여요. 그 공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일하던 이모님들 4분이 계셨어요. 근데 공정이 없어졌으니까 당신 나가야 된다. 해고 압박을 한 거죠. 한 분은 거부를 한 거죠. 저희 갈 데가 없다. 제가 설득해서 조합에 가입해라. 같이 싸우겠다. 고용은 지켜내자. 다 엄청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들이에요. 공정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범퍼장에 배치가 됐어요. 남성 작업자들도 힘들어가지고 1시간 하는 공정을 그 힘든 공정에 배치를 해서 8시간 동안 고정을 시킨 거예요. 업무 고정을. 20여일을 버텨오시다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삐끗해가지고 사고를 그때 당하세요. 회사에서 엄청 괴롭혀요. 이 사람을. 다국이 조합원은 아니 할 수 있는 업무를 달라. 검사 공정도 있고 뭐 이런저런 업무들이 있었어요. 공장 앞에서 막 선전전을 하는데 막 10분 15분 동안 막 마이크 잡고 막 울분을 막 토하세요. 막 그 서러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를 괴롭힐 수가 있는지. 내가 이 공장에서 7년을 넘게 일을 했는데 나에 대한 대우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제 내쫓을 때가 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냥 저 사람 나갔으면 좋겠다.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 사람 나가라고 할 권리가 없다. 당신한테 그 권리가 없다. 사람을 한 명 더 달라고 회사한테 얘기를 해라. 왜 사람은 그 회사한테 가서 그렇게 따지지 못하면서 왜 이 여성 작업자한테는 그렇게 괴롭히고 뭐 클립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고 그런 얘기를 왜 하냐. 누가 됐든 그 여성 작업자가 편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공정이 돼야만 노동 강도가 낮아지는 거고 옆에서 일하는 그 다른 작업자들도 노동 강도가 전체적으로 다 낮아지는 거 아니겠냐. 뭔가 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뭔가 공감되기도 하고 어떻게 얼마나 힘든지도 알 것 같고 저 사람이 떠나면 아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나 더 이상 약간 이런 심정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죠. 할 수 있는 거 다. Thank you, thank you, I love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노동조합에 가입하고부터 회사를
때려쳐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조금 접게 됐는데 가입해서 보니까 좋은 형님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게 내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못 나가지고 이런 데서 일하는구나. 아, 이렇게 힘든 데서 일하는 건 내 책임인가 보다. 이런 게 심했는데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정말 뭐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고 시스템이 이렇게 짜여져 있구나. 그냥 다 열악한 데서 일을 하게끔 강요받고 있구나. 앞에는 안 줘도 된다. 앞에는 비 맞아가지고. 형 고추 따가요. 이거 딸 줄 알지? 톡 부수면 따져. 살아오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어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아요. 이 현장에서 느끼는 부당함, 이런 것들을 몸소 겪는 이야기들을 했을 때 그 다른 현장에서도 똑같이 겪고 있는 분들, 일단 너무 그 공통 주제들이 너무 이렇게 맞닿기 때문에 진솔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게 너무 강렬한 저한테 경험이고 제가 살면서 많이 배우고 인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1948년 10월 19일 날 여수가 이제 봉기가 나고 20일부터 인민위원회가 활동을 하면서 여수가 이제 장악이 됩니다. 인민위원회 이게 뭐 그 톨게이트 투쟁이라고 네. 김천 본사에서 이제 점거 농성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연대 투쟁을 갖고 연대 물품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경찰들이 싹 다 막은 거예요. 그때 복주머니 같은 게 있었어요. 그 무슨 날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막 위생용품들 막 생리대나 막 구호용품하고 이런 것들 약 같은 거랑 먹을 거랑 이런 거 쭉 넣어가지고 복주머니라고 만들어가지고 그걸 들고 이제 뚫는 거예요. 그럼 막 뚫어요. 막 진짜 막 1시간 싸웠나? 일부 동지들이 쭉 한 50명 정도가 들어갔어요. 저도 같이 들어갔고 들어가니까 복주머니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거기 옆에 이 동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약봉지를 다. 그때 와 저도 진짜 힘들었고 막 탈진 상태였고 거의 이제 들어온 동지들이 발언을 하고 또 이제 고맙다면서 그 동지들이 이제 발언을 하는데 막 울컥하는 거예요. 막 엄청 울기도 하고 거기 동지들 막 다 울고. 인천 퍼레이드 퀴어 뭐 축제 이런 거 있잖아요. 가서 보고 동의가 되고 일단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충격 먹었어가지고 계속 알리고 나도 지지한다 이런 걸 좀 드러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달고 있죠. 실제로 그 현장에서 집회를 하고 당사자가 발언을 하고 막 진짜 막 절규를 하세요. 절절 막 울분을 토하고 그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끝나면 또 따로 가서 밥 먹으면서 또 이야기 들어보기도 하고 공감을 안 할 수가 없고 그 이야기를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렇게 피부로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과 대화하면서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 사람의 고통이 뭔지를 내가 한번 들었는데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발전소에서 혹은 뭐 어디서 뉴스 기사가 하나 났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일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런 게 벌어졌겠구나. 당연히 그냥 느끼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관심을 갖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니까 정신적으로. 근데 관심을 또 갖게 되고 당연히 신경 써야 되고 막 무슨 일 없는지 전화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와서 내려와. 고댕이. 뭐해 너? 뭐해? 가끔씩 카페 가서 책 읽기도 해요. 여자친구가 읽으라고 해서 읽는 것도 있고 제가 좋아해서 읽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근데 하여튼 주제가 있어요.
요즘에는 여자친구 추천해준 게 인권 책을 추천받아가지고 인권교육 새로 고침이라고 읽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현장의 이야기, 내가 뭘 해야겠다 현장에서 그런 거 담아서 같이 쓰기도 하고 여성 관련해서도 공부를 해야겠다. 뭔가 알아야 되니까 내가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문제인 것 같고. 나 여자친구가 추천해주는 거. 네네. 여자친구가 정신적 지주. 네. 아니고 혼납니다. 뭐 거창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렇게 사는 거에 되게 만족하거든요. 싸우고 그 싸우는 삶에 만족하거든요. 그 다른 데서도 열심히 싸우고 있고 제가 그렇게 연대할 수 있는 몸뚱아리가 있고 아직 팔목은 약간 좀 아프지만 아직 다리 멀쩡하게 붙어 있고 어디 가서 지지한다 연대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어디 가서 부당하다 목소리 높일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고 이런 거에 되게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뭔가 지치지 않고 좀 더 오랫동안 하고 싶다. 그냥 그 정도?